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골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청산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겐 별난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도깨비와 한번 친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도깨비와 친구가 된다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달라 청할 수 있으니 튼실한 서방 하나 뚝딱 만들어 달라고 할 셈이었답니다. 하지만 툭하면 심사가 틀어져 논밭은 물론이고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쑥대밭으로 만드는 고약한 도깨비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쉽사리 친해지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니 우연한 기회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까닭에 매번 밤이면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도깨비와 친해지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싶으니 어서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과부가 홀로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휑하고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방 안에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 과부의 눈앞에 도깨비가 떡하니 서서는 과부를 노려보고 있지 뭐겠습니까? 깜짝 놀란 과부가 쏘스라쳐 짧은 비명을 지르며 말했답니다. 왜 이러시오? 허락도 없이 여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쩐단 말이오? 냉큼 나가시오. 그 말에 도깨비가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방 안에 훌쩍 던져주고는 짧게 말하였답니다. 네 서방이니라. 그 말과 함께 도깨비가 사라졌는데 깜짝 놀란 과부가 정신을 차리고 방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자의 약물같이 생긴 큼직하고 실한 방망이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를 지켜보던 과부가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답니다. 도깨비조차도 나를 동정하는구나. 서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웬 방망이만 쳐 던져놓고 가는 것이 나를 놀리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냐. 그렇게 한참 동안 신세 한탄을 하던 과부가 방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방망이를 손에 움켜쥐고는 힘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을 대체 어디에 쓰라는 것일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방망이가 일순간에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더니 불문곡직하고 과부에게 달려들어서는 겁가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니신데 이러시오. 아이고, 나중내 죽어. 그렇게 정신없이 한바탕 소동이 마무리되고 녹초가 된 과부 옆으로 나무 방망이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는 과부의 눈빛에 애정이 흘러넘쳤으니 나무 방망이를 죽은 서방 보듯 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과부는 연신 나무 방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답니다. 과연 도깨비가 서방님을 던져주고 간 것이 맞았사옵니다. 서방님, 앞으로 예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우리 백년해로 해보아요. 그 후부터 과부는 비로소 새 광명을 찾았고 세상에 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니 언제나 화색이 얼굴에 넘쳐 흘렀지 뭐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필요할 때마다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고 외치기만 하면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욕구를 풀어주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멀리 볼 일이 생겨 이웃 과부에게 집을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이웃 과부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여 그 청상 과부의 살림살이나 구경할 겸 과부집에 와서 이리저리 뒤져보게 되었답니다. 마침 과부가 장롱을 열어보았는데 이상 야릇한 물건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모양이 마치 남자의 약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긴 이웃 과부가 방망이를 끄집어내어 들고 말했답니다. 이 여편네 외로웠던 모양일세. 이런 걸 숨겨놓고 말이야. 밤마다 이놈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볼까 그려. 근데 이딴 방망이로 달랜다고 외로움이 어디 달래지는가. 애만 더 타고 감질만 나지. 내가 그 맴을 더 잘 알지 그려. 건장한 사내보다 나은 것은 더 없는 것이지 암. 그렇게 말하더니 방망이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답니다. 다듬이 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빨래방망이로 쓰면 좋을까? 대체 이 물건을 어디에 쓰면 좋을꼬? 순간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갑자기 건장한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라 벌벌 떨고 있는 과부를 다짜고짜 끄집어 엎어서는 폭풍행간을 하는가 싶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어느새 총각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에 방망이로 변해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이리도 좋으면서 이리도 정신이 없단 말인가. 과부는 모처럼 당하는 일이라 기쁜 감정이 밀려왔으나 다만 두렵고 놀라운 감정이 더 앞섰기에 부랴부랴 서둘러 방망이를 장롱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제정신을 차리니 조금 전에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놈에 대한 호기심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저녁밥을 짓는 장작개비도 그놈 같아 보이고 방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도 그놈 같아 보이니 밤이 깊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연신 그놈만 눈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지금 가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 총각 놈이 또 나타날까?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룻밤을 온통 뜬 눈으로 지샌 이웃 과부는 더 이상 욕정을 참지 못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청상 과부의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과부는 벅찬 숨소리를 내며 장롱문을 불이 나게 열더니 그놈을 끄집어내어 들고는 어제와 같은 말을 하였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다시 건장한 총각이 나타나서 폭풍행간을 하는데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니 온우의 정이 극치에 달하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를 보고 나더니 과부가 욕심이 발동하였던지 그놈을 손에 꼭 쥐고는 한참을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내 것으로 만들까? 달라고 하면 줄까? 그냥 주지는 않겠지? 그럼 같이 가지고 놀자고 할까? 그것도 안 되겠지? 그럼 몰래 가지고 가버려? 아니지. 이내 달려와서 돌려달라 야단일걸.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이 여편네 올 때까지 실컷 재미나 보고 극치나 맛보세. 그날 이후로 이웃 과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달려가서 음양의 재미를 보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청상과부가 돌아왔답니다. 간만에 만난 두 과부가 그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이나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이웃 과부가 슬쩍 눈치를 보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자 이내 청상과부가 펄쩍펄쩍 뛰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집을 봐달라 부탁하였지. 내 서방을 부탁하였답디까? 어디서 남의 서방과 오입질을 한단 말이오. 앞으로 내 집엔 얼씬도 마시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놈의 생각이 간절해진 이웃 과부가 청상 과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하며 말하였죠. 성님, 우리 서로 같은 처지끼리 사정 좀 봐줍시다. 내 오늘 그놈이 너무 고파서 그런데 딱 하룻밤만 빌려주시오. 성님도 서방 없는 밤을 잘할 것이 아닙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십시다. 저 여편네가 미쳐도 한참이나 미친 게로군. 어디 서방을 빌려가고 빌려주는 법도가 있었는가? 저기 빨래방망이라도 안고 비비고 자든가. 썩 나가시오. 주인 과부가 도저히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이웃 과부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성깔을 부리며 말했답니다. 이년아! 한번 빌려준다고 그놈이 달아서 없어진다더냐? 아니면 내가 집어 삼키기라도 한다더냐? 어디 두고 보자 이년아! 그렇게 두 과부 사이에 좋지 않은 말이 몇 마디 오가더니 이내 대판거리로 싸움이 벌어졌지 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두 과부를 아무리 말려도 온통 듣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얼마 뒤 이 괴이한 소문은 그 고을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귀신이란 원래 심신에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도깨비란 정신이 부실하여 헛것이 보이는 것인데 약물같이 생긴 방망이가 사내로 변한다니 어디서 그따위 헛소문을 듣고 와서 고하는 것이냔 말이다. 사또?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이놈이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놈의 요상한 방망이 때문에 동네가 아주 흉흉하다고 하옵니다. 결국 원님은 사건의 당사자인 두 과부를 관하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상하게 생긴 이놈 때문에 싸웠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네, 맞사옵니다. 네, 맞사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두 과부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있던 사또가 얼척이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말하였답니다. 인연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허풍을 떠는 것이야, 허풍을. 대관절 이 약물같이 생긴 나무 방망이가 장정이 된다니 그 무슨 궤변이라고 계속 짓거리는 것이더냐?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이 방망이가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절대 허풍이 아니옵니다. 그럼 이리 한번 가져와 보거라. 이딴 게 뭐가 증거란 말인지 허허참. 과부가 갖다 바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사또가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답니다.
모양은 틀림없이 소문으로 듣던 대로 약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 물건이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사또가 하도 궁금하고 답답했던 나머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뭐겠습니까. 이것이 대체 뭐라고 그리들 싸우고 난리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뿔싸. 사또의 말이 제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순간 그 약물 같은 방망이가 건장한 총각으로 변해 다짜고짜 사모관대를 하고 동원에 높이 앉아있는 사또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소만한 건장한 총각이 달려드니 사또가 사내라고는 하나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할 노릇이었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사또를 행간한 총각은 일이 끝나자 다시 원래의 약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순식간에 당한 언님은 한편으로는 놀랍고 창피하기도 한 것이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도 잠시 이내 치사하고 괘씸한 감정에 휩싸여선 분이 머리끝까지 오른 듯 노기를 띤 얼굴로 말하였답니다. 이 요물을 당장 불에 태워버리시오 당장. 뭐 하시오? 어서 불을 지피시오. 사또의 불호령에 포졸들이 관아뜰에 모닥불을 지피고선 요상한 나무 방망이를 불길 속으로 휙 하고 집어 던졌는데 웬일인지 그 요물이 한참이 지나서도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나리, 이 요물이 끄덕없사옵니다. 어찌하옵갑시오? 솥에 넣고 삶아버리거라. 사또의 명대로 다시 끄집어내어 펄펄 끓는 물에 넣었으나 마찬가지로 한참이 지나도 삶아지지도 않고 익지도 않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나리, 이 요물이 여전히 끄떡없이 그대로인데 어찌할까요? 톱으로 잘라 산산조각 내어버리거라. 아주 잘게 베어버리거라. 이를 지켜보다 못한 청산과부가 포졸들을 뿌리치고 약물을 덥석 빼앗더니 엎드려 눈물로 사정하며 말하였답니다. 사또 나리, 어찌 이리 제 서방을 괴롭히시옵니까? 비록 요물이라 사람의 인지상정을 몰라 방자한 짓을 하였기로써니 어찌 이리도 잔인하시옵니까? 절대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과부가 된 후로 긴 시간 천지신명께 정성을 들여 어렵게 얻은 서방을 이리 죽이려 하신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또한 오늘 일이 부르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나이까. 부디 서방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그만 풀어주시지요. 제가 앞으로 천지분간을 잘 가르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연 천지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세찬 비바람이 무섭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잠잠하던 약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총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총각이 사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천지신명의 명을 받은 도깨비의 기운으로 태어난 요물이옵니다. 하여 도깨비같이 천지분간을 못하여 조금 전과 같은 무례를 저질렀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이 천지신명님의 신령스런 힘의 일부이니 사또께서는 저에게 당한 것이 아닌 천지신명님의 은총을 받으신 것이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 여인의 서방으로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 노기를 푸옵소서. 또 한 가지 예언컨대 나리가 다스리는 이 고을과 나리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번창하고 부유하게 살 것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 말하였답니다. 시절이 수상하니 조물주께서 너희를 가엾이 여겨 이런 물건을 내려주었나 보구나. 사내란 사내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가 모두 죽고 고을에 과부만 수두룩하니 아이 울음소리 들은 지가 온 몇 년인고.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 배골르니가 수두룩하니 천지신명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내려주신 게로구나. 그렇게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가 과부에게 말하였답니다. 너는 잘 듣거라. 내가 이 요물을 돌려주는 대신 너는 이 고을 서방 없는 과부들 모두에게 이 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절대 독차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제부터 그 신물은 너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니라. 그게 신물을 너에게 돌려주는 조건이니라. 그리하겠느냐? 사또의 뜬금없는 제안에 잠시 망설이던 과부도 그 조건을 흔쾌히 수락하며 말하였답니다. 알겠나이다. 과부가 된 것이 어찌 저만의 슬픔이겠나이까. 이 고을 모든 여인네들의 아픔인 것을 사또의 분부대로 고을 모든 이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겠나이다. 그 말에 구경 왔던 동네 아낙네들이 기뻐하며 사또에게 엎드려 절하니 이보다 더한 판결이 없었지 뭐겠습니까. 훗날 이 고을 가가호 아이 울음소리 그칠 날이 없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주변 고을 과부들까지
신물을 모셔놓은 신당을 찾아왔으니 고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 소리와 교성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합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귀봉변괴, 도깨비가 갖다 준 이상한 방망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1636년 12월 28일에 시작되어 1637년 2월 24일까지 지속된 병자호라는 짧은 전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쟁 포로로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고 국토가 폐허처럼 변하면서 그 사회적 피해가 유례없이 막심한 기간이었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가 많아 농사지을 장정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죠. 게다가 고을마다 넘쳐나는 과부 문제로 조정이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많은 수의 부녀자가 남편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달콤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왕들에게 전쟁은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됐을지 모르지만 민초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답니다. 현재도 과거와 다르지 않지요. 피해보는 건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